자, 개념원리 수학화 차례를 보면 첫 번째 단원이 집합과 명제라고 나오고 두 번째가 함수, 세 번째가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옵니다. 수학화 과목은 수학상하고는 약간은 조금 별개예요. 약간은.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겹쳐진다는 건 연계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약간 별개인 내용이 좀 많아요. 첫 번째 단원, 집합과 명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여기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 함수. 함수는 뭐 중학교 때부터 봤죠.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내용을 보면 뭐 함수도 있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차 함수, 2차 함수 이거와는 좀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물론 1차 함수의 내용도 조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좀 새로운 내용이고 세 번째 경우의 수. 이 단어는 마찬가지. 이것도 좀 새로운 거예요. 좀 새롭긴 한데 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번 봤던 내용 드릴 겁니다. 초등학교 때 뭐 1, 2, 3 숫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기억이 안 나나요? 안 날 수도 있죠. 중학교 때 경우의 수 있었는데 안 나는군요. 예, 처음 배우는 걸로 합시다. 아니요. 그럼 경우의 수가 뭐죠? 그 주사위 던졌을 때. 맞아요. 그거예요. 주사위 던지고 동전 던지고 막 이랬던 거. 그 내용이에요. 그때 저는 뭐 아무것도 못했었는데요. 너무 어려웠는데요. 괜찮아요.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 알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수학하는 수학상과 연계되는 내용도 있지만 좀 새로운 내용도 많이 있다. 그러니 수학상 때 못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 수학하는 수학상과 다르게 좀 더 얇죠. 책 두께가 얇습니다. 얇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용이 좀 적다라는 거고요. 수학상은 내용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왜 그렇게 수학상이 몰빵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학하는 내용이 적어요. 물론 노원고 같은 경우는 원방부터 시험 범위가 들어가긴 할 거예요. maybe 내 예상으로는 원방이랑 여기 집합과 명제 여기 부분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함수 초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여기까지일 거고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일 겁니다. 청원 같은 경우는 함수 중간 부분까지 유리함수 전까지 유리식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 정도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가 될 거고요. 나머지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단원만 보더라도 수학상하고는 좀 다르죠. 좀 여유 있죠. 수학상은 빽빽하게 있었는데 수학하는 좀 여유 있어요. 빈 곳이 많아 보입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하고 난이도를 얘기하자면 중간고사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기말고사가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기말고사가 어려운 이유는 함수 뒷부분,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부분은 이상해요. 나는 쉬운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경우의 수 파트는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엄청 어렵게 낼 수 있는 단원이 경우의 수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파트가 더 어렵게 될 거예요. 중간고사 앞에 집합, 연산, 명제, 함수 앞부분 여기까지는 물론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낼 수도 있긴 한데 여기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어렵게 낼 수 있는 한계선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첫 번째 집합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꾸 신경이 쓰여요. 자꾸 신경이 쓰여요.
자, 집합. 책은 13페이지 쪽을 펴놓으시면 되고요. 집합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이 무엇이냐? 자, 집합의 뜻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집합.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호진아. 집합의 뜻이 뭘까요? 모임이요, 모임. 모임. 오, 정확해요. 자, 노원고 1학년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지금 당장 집합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뭐예요? 운동장으로 뛰쳐나가야겠죠. 아, 왜 또? 이러면서 막 나가겠죠. 그쵸? 궁시렁 하면서 나가겠죠. 아, 귀찮게, 왜? 그러면서, 그죠? 자, 청원고 1학년 학생은 지금 당장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가세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네. 자, 근데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와요. 청원고 1학년 학생, 다시 학교로 집합하세요. 장난할 것 같아요. 자, 집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모임입니다. 모임. 집합이라는 거는 모임이에요. 모임. 자, 여러분 모임 가지고 있죠? 모임을 세 글자로 하면? 동아리예요,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모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무슨 동아리라고요? 독서토론. 무슨 동아리요? 아, 같은 동아리. 아, 맞아요. 그래서 원래 알고 있었지만 둘이 모르는 사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죠? 무슨 동아리지? 경제경영. 오, 경제경영. 오, 그래서 경제와 경영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나요? 경제 배우고. 아, 경제를 배우고 있어요. 미시경제론, 거시경제론 이런 거. 네. 오, 거시경제론이 뭐죠? 그 케인스가 주장하는 건,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그게 약간 여러 경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 그 말은 나도 하겠다, 이 새끼야. 자, 알겠습니다. 모임이에요, 모임. 자, 근데 모임인데, 그냥 막 모이면 안 돼요. 자, 방금 한 것처럼, 독서 토론 모임이에요. 그럼 독서 토론 동아리인 사람들만 모여야 되는 거죠. 여기에 독서 토론이 아니라 경제 이런 애가 씩 끼어들어요. 그리고 재밌겠다고 기웃기웃 그러면서 끼어들어요. 그럼 동아리끼리 모인 게 안 되는 거죠. 잘못된 모임인 거죠. 근데 이게 꼭 독서 토론 인원만 모여야 되느냐?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모임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다 끼어들 수도 있죠. 그럼 동아리 활동이 돼야 안 돼요? 제대로 안 되겠죠. 자, 모임은 모임인데 조건이 하나 붙어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모이세요. 그럼 전 국민 다 모이게? 세계인들 다 모이게? 그럼 안 되잖아. 통제도 안 되고. 뭔 모임이야 이게. 그죠?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도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객관적이다. 무슨 뜻이죠? 주관적이지 않다. 그럼 주관적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개인의 의견. 오, 그럼 객관적이다는? 모두 다 수긍할 수 있는. 오! 객관적이다 무슨 뜻이죠? 저 친구 뭐라고 했는데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럼 주관적이라는 거는? 본인의 생각. 주관적이 무슨 뜻이죠? 개인의 생각. 오, 객관적은요? 그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생각해요. 아, 가장 많이, 꼭 가장 많이여야 되나요? 그렇지 않을까?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거는 객관식, 주관식 이거죠. 객관식은 1, 2, 3, 4, 5번 있는 거에서 이제 찍는 거죠. 주관식은 보기가 없이 그냥 내가 글씨를 써야 되는 거죠. 그게 객관식 문항, 주관식 문항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객관적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어떤 사람이 그 시험지를 풀든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죠. 거기다 6번 이렇게 쓰면은 이상한 애죠. 그죠? 6번 쓸 건가요? 6번 쓰면 이상하니까 7번 쓸 건가요? 자, 주관적이라는 거는 내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답이 피카소예요.
이렇게 써야 피카소 이렇게 세 글자를 써야 정답 뭐 5점 획득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잘못 쓰는 사람 있잖아요. 피카소인데 파카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키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키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피카수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다 오답이잖아요. 피카소라고 써야만 정답으로 인정받는 거죠. 주관식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오답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쵸?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준이 주관적이면 안 돼. 객관적이어야 돼. 주관적이라는 건 나 혼자 생각이야. 객관적이라는 거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생각이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한 모임만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가수 누구 좋아하시나요? 가수요. 걸그룹, 걸그룹. 보이그룹. 둘 다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 걸그룹 누구 좋아하시나요? 뉴진스. 뉴진스요? 와우. 자, 뉴진스 멤버 누가 있나요? 혜린이랑 혜린. 혜린 맞나요? 아이예요. 아이. 혜린. 맞나요? 또? 한이. 하니. 니. 니? 니? 네. 니? 아니요. 니. 네. 또. 다음에 다. 니. 네. 엘. 또. 혜인. 해. 해. 아 여인. 아, 얘 또 여의야. 해. 이인. 인. 또. 민지우. 민. 지. 지. 끝. 맞죠? 그런 거. 5명 맞죠? 내가 이름은 다 몰라도 인원수는 알고 있어요. 대단하죠? 비웃고 있나요? 너도 몰랐잖아요. 진짜요? 호진이 몰랐죠? 다 알고 있었어요. 뻥치시네. 자, 뉴진스 멤버. 내가, 성원이한테 뉴진스 멤버 이름을 불러봐라 라고 해서 혜린, 한이, 다니엘, 혜인, 민지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거 뉴진스 멤버 맞습니까? 아니. 아니죠. 네라고요? 자, 지금 소희는 네라고 했고요. 다른 두 친구는 아니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은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러고 지금 논란이 생겼죠? 지금 누가 맞냐 틀리냐 지금 멱살 잡고 싸워야 되죠? 네.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소희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이건 싸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제대로 된 집합, 다시 말해 제대로 된 모임이 아닌 거예요. 왜? 이상한 사람이 한 명 꼈죠. 이상한 사람이 한 명 꼈어요, 마지막에. 그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생겼고, 그럼 제대로 된 집합, 모임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낀 소위만 지워요. 자, 이제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죠. 누가 물어봐도, 누가 때려 죽여도, 자, 이 5명의 멤버, 뉴진스 멤버 맞잖아 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동의할 수 있죠. 자, 이런 상태만 우리는 집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뉴진스 멤버 이름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해서 딴딴딴딴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이름을 다 쓴 거죠. 자, 이렇게 이름을 다 쓴 다음에 여기에 중괄호를 씁니다. 이걸 우리는 집합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집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혜린, 한이, 다니엘, 혜인, 민지 이렇게 쓰면서 이 멤버 이름 사이사이에 내가 쉼표를 하나씩 썼어요. 그쵸? 쉼표로 하나하나 이름을 구분을 한 거고요. 그때 이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 이거 하나하나를 다 원소라 불러요. 그럼 뉴진스 집합, 뉴진스는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5개. 5개 있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요? 5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집합이에요. 집합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모여야 돼요. 아까처럼 소위 딱 쓰면 논란의 여지가 있죠.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논란이 없는 그 모임.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이가 멤버 이름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고 했죠? 원소를 하나 다 썼어요. 오케이? 이 방법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멤버 이름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고 했죠? 원소를 나열했어요. 쭉 늘어뜨려 놨습니다. 그 나열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두 번째 뉴진스 멤버예요. 뉴진스 멤버. 자, 집합은 항상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자, 이렇게 써요. 자, X 짝대기 하나 긋고 X는 뉴진스 멤버 이름이에요. 그럼 뉴진스 멤버 이름 하면은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혜린, 한이, 다니엘, 혜인, 민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지금은 멤버 이름을 하나하나 다 쓴 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준 거죠. 뉴진스 멤버 이름이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알려준 거예요. 오케이? 자, 마지막 3번째.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집합은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라고 했는데 자,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얘는 중괄호가 없어요. 동그라미, 주머니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 주머니의 이름은 뉴진스예요. 그 주머니 안에 멤버 이름 하나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원소를 하나하나 다 직접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주는 방법, 조건 제시법이 있고, 세 번째,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이 벤이라는 게 묶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네이버 밴드. 사용하시나요? 사용은 안 하지만 들어는 봤죠. 네이버 밴드라는 게 공통인 주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공통인 주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한 덩어리로 묶어 놓은 거야. 그래서 밴드라고 불러요. 그 밴드의 밴입니다. 묶다라는 뜻이에요. 그램이라는 거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묶어 놓은 그림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3가지 방법이에요. 자, 그럼 문제에서 뉴진스 멤버 이걸 문제로 나오진 않겠죠? 네. 자, 그럼 현실적으로 문제에 나오는 방법대로 조건을 다시 집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집합은 항상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 2, 3, 4, 5. 자, 1, 2, 3, 4, 5. 요거 들어가는 숫자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법.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요. 원소 나열법이에요. 나열법이 아니라 원소 나열법. 어떻게 다 똑같이 나열법이라고만 얘기하지? 원소 나열법. 아, 원소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그죠? 안 했죠?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죠?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 준 거죠.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조건지. 조건 제시법. 자, 조건 제시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죠. 자, 조건 제시법은 중괄호를 쓰는데 여기 x라는 문자를 쓰고 막대기를 하나, 짝대기를 하나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읽어요. x바라고 읽어요. x바. 바라는 거는 영어로 bar.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오케이? 막대기. 자, x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러면 막대기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자, 막대기의 왼쪽은 x 하나만 있고요. 막대기 오른쪽은 문장으로 길게 있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쓰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얘가 길고 양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중요해요. 얘가 주인공이야. 영화나 드라마를 따지면 얘가 주인공이야. 그럼 뒤에 x는 5 이하의 자연수, 얘는 조연이에요. 조연. 영화나 드라마로 따지면 얘는 조연이야. 자, 영화의 주인공은 뭐 1명 아니면 2명, 뭐 많아야 한 3명 정도 되죠. 진짜 많아 한 4명, 뭐 이 정도만 되죠. 근데 조연은 주인공보다 훨씬 더 인원수가 많습니다. 자, 근데 어떤 영화가 있어요. 자, 어떤 영화가 개봉을 했어. 그래서 영화관에 딱 앉았어. 영화를 딱 보는데, 처음부터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해.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해서, 자,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인데, 나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 굉장히 착해. 어려운 사람 보면은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힘든 사람, 힘겨워하는 사람, 내가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고 싶어 해. 나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주인공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설명하는 영화 본 적 있어요? 그런 영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영화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주인공이 있어. 주인공이 한 명 있는데, 주인공 말고 조연들이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 그 상황을 주인공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해. 그걸 보고, 아, 저 주인공은 착한 주인공이구나. 아, 저 주인공은 나쁜 악역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니면 조연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뒷담화하는 것처럼 해서, 아,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 누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라고 조연들끼리 하는 대화를 듣고, 아, 주인공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 근데 주인공이 직접 나서, 내가 주인공인데,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거 영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재미가 없거든. 그럼 영화에서 보여줄 게 없잖아. 그렇잖아요. 조연들이 다 상황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설정을 다 해준 거를 주인공이 와서 뭔가를 일을 해요. 그걸 보고 관객들은 보고, 아, 저 주인공 착한 주인공, 저 주인공 나쁜 주인공,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아니면 조연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아, 저 주인공이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성격을 가졌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조연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주인공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조연들이 열심히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주인공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제시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인공이 중요해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죠. 물론 요즘에는 가끔 죽는 영화도 있긴 하지만 총 쏘면 다 피하죠. 맞아봤자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 다리를 맞거나 팔 맞거나 이런 데만 맞죠. 지나가던 엑스트라 이런 사람들은 한 대 맞고 죽고 주인공이 쳐다도 안 보고 쏴도 헤드샷 맞고 그러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죽이죠. 주인공은 죽으면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 없으니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인공은 가만히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 왼쪽에 있는 거. 얘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이걸 뭐라 한다고요? 벤
네, 이거를 벤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집합이에요. 아, 벌써 졸려요. 네. 벌써 졸려요. 아, 내가 설명을 그지같이 해가지고 졸리는구나. 빨리 세상만 하고 될까요? 아, 하고 오세요. 자, 집합 A가 있습니다. 집합 A에는 1, 2, 3, 4, 5라는 숫자가 써 있고, 이 숫자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불러요. 원소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엘리멘트. 정답! 요즘 영화도 나왔죠? 투. 보셨나요? 인사이더. 이거 어디서 봤지? 옛날에 나왔어. 엘리멘탈이라는 영화가 또 있나요? 아, 작년에 다른 영화군요. 미안합니다. 헷갈렸습니다. 그럴 수 있죠? 비웃고 있어. 나쁜. 어쨌든 엘리멘탈. 엘리멘탈이 이제 불의 원소, 물의 원소 이런 원소들이 막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엘리멘탈. 가장 앞 글자가 알파벳 E죠. E. 예. 자, 이 집합의 이름을 A라고 해놨어요. A라는 집합에 1, 2, 3, 4, 5가 원소, 엘리멘탈,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에 엘리멘탈로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 여기 부분이 너무 뾰족뾰족하죠? 여기 뾰족하잖아요. 이 뾰족한 데 찔리면 아야아야 하죠.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거를 우리는 원소,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E라는 거는 A라는 집합에 들어가 있나요? E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의 원소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4라는 거는 A라는 집합의 원소 맞습니까? 네, 맞아요. 6이라는 숫자는 A라는 집합의 원소 맞습니까? 아니에요. 원소가 아니죠. 원소가 아니면 짝대기를 그어서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거 원래 엘리멘탈 알파벳 E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바꿔놓은 건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뚫려있는 쪽이 집합이면 돼요. 뚫려있는 쪽이. 자, A라는 거, 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뚫려있는 쪽. 뚫려있는 쪽이 집합이면 돼요. 이게 집합과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7이라는 거는 원소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짝대기 그어서 안 된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뚫려있는 쪽만 집합의 이름을 쓰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집합의 이름은 보통 대문자로 표현을 해요. 소문자로 표현할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대문자로 집합의 이름을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어요. 원소가 5개. 5개. 뭐가? 원소가 5개가 있어요. 5개. 개수가 5개입니다. 개수. 숫자가 총 5개. 맞아요? 5라는 숫자가 써 있죠. 숫자를 영어로 하면 뭐죠? 넘버. 맞아요. 넘버. 가장 앞 글자가 n이죠. 자, 집합 A라는 집합의 원소의 넘버, 숫자가 몇 개 있나요? 5개 있어요. 그래서 얘는 5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 안 되세요? 너무 어려워요? 아직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5개 있다고요. 그렇죠? 숫자가 5라고요. 숫자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넘버 가장 앞 글자가 알파벳 N.
그래서 이렇게 n 썼어요. n. A라는 집합의 넘버, 원소의 넘버가 5. 이해되세요? 네. 어렵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자, 그럼 어려운 문제를 내보죠. 자, 그럼 NP는 얼마일까요? 대박 사건. 이 어려운 문제를 맞추다니.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맞추지 못할 겁니다. 성원아, 이거 얼마일까요? 대박 사건. 와우.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어려운 거라죠. 몇일까요? 0이요. 뭐요? 영이요. 네, 0입니다. 자, D라는 집합의 원소의 넘버, 개수를 쓰라라고 했는데 원소가 지금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죠.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다는 건 원소가 없는 거야. 그럼 원소의 개수는 0개인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A집합, B집합, C집합, D집합 이렇게 썼는데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다, 3개다, 4개다, 0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집합이야. 집합인데 한 개가 있어. 한 개, 몇 개인지 내가 눈으로 셀 수 있어. 그게 유한집합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뭘까요? 맞아요. 무한집합입니다. 집합은 집합인데 한 개가 없어. 그러니까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 그게 무한집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2라는 집합이 있어요. 2라는 집합은 2, 4, 6, 8, 1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원소가 몇 개죠? 셀수 없어. 못 세요. 점점점이 찍혀있다는 거는 이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다 쓸 수 없어서 줄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한집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몇 개인지 5개다, 3개다, 4개다, 0개다라고 셌잖아요. 이것들이 다 무슨 집합? 유한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것도 0개라고 셌어요. 그쵸? 그게 유한집합입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것. 이 무한집합이에요. 선생님, 저는 없어서 못 셌는데요. 아니요. 없다라고 이미 센 거예요. 없다라고 센 겁니다. 그러니까 0개. 유한집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무한집합은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셀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원소가 0개 있어요. 몇 개? 0개 있어요. 한 개도 없죠. 자, 이런 집합은 좀 특이하잖아요. 모양도 특이하죠. 집합, 중괄호로 표현된 거 안에 원소를 이렇게 땅땅땅 써야 되는데 비어 있어요. 좀 허전해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한 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얘한테 이름을 붙여줬어. 이거의 이름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 공이야, 공. 공,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공터. 공터는 터. 땅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축구, 야구 뭐 이런 거 할 때 야, 아파트 단지 내서 하지 말고 공터 가서 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넓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공터.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집합은 집합인데 원소가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비어있는 집합에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에 특이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줬고 이름도 붙여줬고 거기에 기호도 만들어줬어. 원소가 지금 0개 있는 거죠. 자, 이렇게만 썼어요. 그럼 이렇게만 쓰면은 얘가 원소가 0개라는 건지 뭐 0이 있다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죠? 숫자인지 알파벳인지 뭔지 기호인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짝대기를 하나 긋습니다. 이게 공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0개.
이게 공집합의 기호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죠. 집합이라는 거는 모임은 모임인데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모임을 가져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주관적 기준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쁜 사람의 모임. 예쁜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니까 반응하시네요. 들어오십니까? 아니요. 안 들어오세요? 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들어온다고 너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쁜 사람의 모임에 들어오나요? 네. 라는 거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냥 대답은 일단 하겠다. 동의하십니까? 예, 대답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만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쁜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들어오나요? 왜요? 들어오죠. 잘생긴 사람의 모임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죠. 너 정도면. 잘생긴 사람 모임 충분히 들어오죠. 저요? 예. 아우, 진짜 잘생기셨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누구는 된다고 누구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예쁜, 잘생긴. 자, 뭐 예를 들어서 뉴진스 멤버 한이라고 합시다. 예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네가 더 예쁜데요?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너가 더 예뻐요. 너가 예쁘다고 생각한다고요? 오케이. 자, 뉴진스의 한이를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숨어있는 어떤 사람은 난 쟤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모든 만인이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안티팬은 항상 어디든 있더라고요. 안티팬. 아니요. 그렇죠. 여기서 안티팬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네. 자,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는 좋아하지만 이상한 어떤 사람들은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말에 나는 걔는 예쁜지 모르겠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다니엘이 더 이쁜 것 같던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한이보다 난 더 다니엘이 더 이쁜 것 같아. 아니야, 다니엘보다 한이가 더 이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들어오느냐, 한이가 들어오느냐, 이거 막 싸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럼 키 큰 사람의 모임. 집합이 될 수 있을까요? 키 큰 사람에 들어오십니까? 너 정도면 키 큰 사람이죠. 키 큰 사람에 들어오십니까? 아니요. 너 정도면 큰 거죠. 키 큰 사람이 들어오십니까? 아니에요. 키가 몇이죠? 85죠. 85. 그래요. 80 넘어야 키 크다고 할 수 있죠. 쫓겨나가지고, 79 정도 되잖아요. 그죠? 79.9잖아요. 79.9. 한 달만 지나면 80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 되잖아요. 자, 키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누구는, 나는 키가 큰데? 하지만, 나는 내 기준엔 나보다 작은 사람들은 다 난쟁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난쟁아.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스스로 키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 기준에서는 나보다 키가 2m 10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보다 작으면 다 난쟁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난쟁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럼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는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논란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의 모임은 집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될 수도 있어. 극단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극단적인 단어. 극단적인 단어.
가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4명 중에서 키 큰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3명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 정도는 들어오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네요. 그럼 집합이 안 됐죠? 근데 가장 키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교실에 가장 키 큰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잘 보여요. 누구죠? 선생님이 너예요, 너. 난 84밖에 안 돼요. 쪼만해요, 나는. 85면 나보다 큰 거예요. 그럼 이 교실에서 가장 키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딱 성원에 한 명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키가 85고 나는 84고 79.9고 한 70 정도 되죠? 네. 그럼 가장 키 큰 사람은 딱 한 명.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반박할 건가요? 나는 두 다리에 95가 될 거야. 혹시 어쨌든 현재로서는 가장 키 큰 사람은 딱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이 될 수 있죠. 가장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집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키 큰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집합이 안 돼요. 키 작은 사람의 모임. 들어오시나요? 들어오시나요? 작구나, 효진이가. 효진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너 정도 키면 79.9 정도면 큰 쪽이에요. 그쵸. 자, 근데 가장 키가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되죠? 70. 79.9예요.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의 모임 하면 이거는 집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단어, 극단적인 단어가 들어가니까 원래 안 됐던 것도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예쁜 사람의 모임, 이거 안 됐죠, 아까? 근데 가장 예쁜 사람의 모임 될까요? 아니요. 가장 예쁜 사람 모임 본인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너 말고 제가 더 예뻐요? 제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뒤에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구? 호진이가 가장 예쁘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성원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극단적인 단어가 들어갔지만 집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가장이라는 최고, 가장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갔을 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은 객관적 기준에 의한 모임을 집합이라 하는 거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유한집. 원소 나열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고, 자, 집합 안에 들어가는 이런 숫자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원소라고 부르고, 집합과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 원소를 영어로 하면 엘리멘탈이니까, 자, A라는 집합의 원소, 엘리멘탈, 원소로 E가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가 너무 뾰족뾰족 각져 있으니까 아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은 어떻게? 둥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것 같지만 진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진짜라니까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꾸며낸 게 아니야. 진짜 이렇게 만들었어요. 웃기죠? 뭐가 웃겨요, 진짜 이렇게 했더니. 진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E라는 원소가 A에 포함된다라고 표현한 거고, 7이라는 원소는 A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짝대기를 그어서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A, 3 이렇게 바뀌어도 돼요.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입 벌린 쪽이 집합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집합과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고, 자,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A라는 집합의 넘버, 원소의 넘버,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라고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고, 원소를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셀 수 없었어. 너무 많아서 못 세는 거야.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거를 무한집합이라고 부르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뭐라 부른다고요? 공집합이라고 부르고, 공집합의 기호는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렇게 n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몇 개일까요? 0개요. 공집합의 원소가 몇 개라고요? 0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네요. 0개입니다. 0개. 오케이? 오케이. 자, 집합은 중괄호 안에 이렇게 원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로 리얼로 좀 어려운 거를 내볼게요. 1이랑 2랑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소가 몇 개 있나요? NA는 몇일까요?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3번. 3번 연계 0개, 2개. 2개. 정답은 3개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원소는 쉼표로 하나하나 구분해 놓는다고요. 그럼 선생님, 이거 공집합이잖아요. 예, 공집합 기호 맞아요. 근데 얘는 공집합의 의미로 들어간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야. 비집합은 별이랑 세모랑 네모랑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NB. 얘는 몇일까요? 네. 얘는 4예요. 이런 식으로 도형, 그림으로 들어간 거야. 그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는 공집합 기호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집합 기호는 맞는데 공집합의 의미로 들어간 게 아니라 집합,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잖아.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건 모두 다 뭐라고요? 원소야. 그래서 공집합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림처럼 생각하면 돼. 그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C라는 집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NC는 1번 0개, 2번 1개. 1개? 1개? 1개! 그래요, 1개. 중괄호, 집합 안에 원소, 그림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림으로. 공집합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괜찮아요? 네. 자, 이번엔 또 어렵습니다. 자, ND 1번 2개, 2번 3개, 3번 4개. 몇 번? 네개 4개, 3개, 3개. 3개. 정답 공개. 정답은 3개입니다. 선생님, 이 2개 쉼표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잘하셨는데요. 자, 집합의 의미는 중괄호로 묶어놓은 게 집합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 바깥에 있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 하나가 원소야. 선생님, 얘는 집합 기호 아닌가요? 집합 기호로 쓰이긴 하는데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그림이야, 그림. 그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림처럼 보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가 집합의 의미야. 여기 안에는 이 중괄호는 집합의 의미가 아니라 그림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막 어렵고 헷갈리고 막 그래요. 막 어려워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 자, 13쪽. 예제 1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될까요? 키가 작다. 안 되죠. 근데 가장 작은이라고 하면 될 수 있죠. 2번 예쁜 여학생들의 모임. 안 돼요. 3번 우리 학교에서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의 모임. 돼요. 키가 170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안 돼요. 가깝다라는 거는 170.1이 가까운 건지 171이 가까운 건지 170.01이 가까운 건지 싸울 수 있죠.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건 가능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필수의 2번 가죠. 자, 30 이하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 한대요. 자, 그러면 30 이하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거 말로 풀어져 있죠? 조건제시법처럼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원소 나열법으로 무조건 고치세요. 뭘로 고치라고요? 그러면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 뭐 있어요? 5, 10, 15, 20, 25, 30, 없어요. 끝. 30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네, 30 이하니까 포함되는 거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4는 A라는 집합에 포함이 안 된대요. 포함 안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얘 맞는 거예요. 2번 5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포함된대요. 맞습니까? 얘도 맞아요. 3번 10이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포함된대요. 맞습니까? 아니요, 얘 틀렸어요. 4번 18이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포함이 안 된대요. 맞습니까? 네, 포함 안 돼요. 5번 30이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포함이 된대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어렵나요? 괜찮죠? 안 어렵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필수 예제 3번입니다. 다음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1, 2, 5,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소들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10의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X 막대기 X는 10의 양의 약수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약간 어색한 부분이 뭐냐면 10의 약수면 10의 약수지 왜 갑자기 양의 약수라고 쓰나? 그럼 양의 약수라고 썼다라는 거는 그럼 음의 약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있을까요? 네. 양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건 음의 약수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약수, 중학교 1학년 때 약수라는 개념을 처음 배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음의 약수라는 거, 양의 약수, 음의 약수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했나요? 그냥 약수다라고만 했어요. 5의 약수는 1, 2, 5, 10이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3의 약수를 구하세요. 그럼 1, 3 당연히 플러스 1, 플러스 3 물론 플러스는 표시하지 않고 1, 3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와서 뜬금없이 양의 약수라는 말이 튀어나왔어. 그럼 음의 약수라는 말도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음의 약수는 뭔가요? 음의 약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자, 약수라는 거의 정의가 뭐죠? 그 수를 나눌 수 있는 수. 그 수를 나눌 수 있는 수. 자, 그럼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두 수를 곱해서 10이 되는 그 두 수. 그러니까 1하고 10을 곱하면 되고 2하고 5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약수는 1, 2, 5, 10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10이 되는 방법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0을 곱해도 되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를 곱해도 10이 만들어지죠. 이게 양의 약수고 이게 음의 약수인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가 양의 약수, 음의 약수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거는 굳이 그렇게 뭐 해야 돼? 굳이 그렇게 이게 숫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부호만 마이너스 붙인 건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음의 약수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았던 거고 답지를 보면 다 양의 약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냥 순리대로 그냥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양의 약수라고. 자, 2번 3, 6, 9, 12, 점점점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숫자들을 모아놓은 거죠? 3의 배수. 그렇죠. 그래서 x 바 x는 3의 배수라고 적으면 돼요. 세 번째 x 바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래요. 그럼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 뭐 있어요? 2, 4, 6, 8, 10, 12,
끝. 까지. 14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14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쵸? 아주 잘하셨습니다. 4번.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4. 1부터 1은 3으로 나누면 몫이 0, 나머지가 1. 오케이? 그 다음에 4. 4, 그 다음은 7. 7, 그 다음은 10, 그 다음은 13, 그 다음은 16. 이거 언제까지 쓸 거예요? 점점점. 네, 너무 많죠. 그래서 점점점 찍습니다. 자, 점점점을 찍는 방법은 꼭 점을 3개를 찍으셔야 돼요. 정해진 규칙이에요. 내 맘대로 4개, 5개 막 찍으면 안 되고요. 딱 점 3개를 찍으셔야 됩니다. 이거 정해진 기호예요. 알겠죠? 그래서 난 이거 이렇게까지 쓰기 귀찮은데 라고 하면은 뭐 한 이 정도 쓰고 점점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10개를 써야지 그냥 상관없어요. 오케이? 근데 어느 정도의 규칙 패턴을 알 수 있게 4개 이상은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A라는 집합은 0과 1과 2라는 숫자를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자,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보니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났어요. 가운데 막대기가 보이죠? 자, 막대기 왼쪽에 있는 게 주인공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조연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주인공은 가만히 있어요. 조연들이 다 이를 꾸며준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조연을 보니까 조연 X가 나오고 Y가 나오는데 X는 A의 원소래요. 그 다음에 Y라는 것도 A의 원소래요. 그럼 주인공을 보니까 주인공은 X랑 Y랑 두 개를 더한 게 주인공이래. 그러니까 A에는 원소, A에는 원소, 원소랑 원소, A에는 두 개의 원소를 더해서 주인공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0. 어떻게 나오죠? 맞아요. 0이랑 0이랑 더하면 되죠. 자, 이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쵸?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0도 돼요. 또 1, 3. 2, 3, 4 없어요. 끝. 괜찮아요? 자, C라는 거는 두 개를 곱한데 근데 X도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래요. 두 개를 곱하겠습니다. 뭐 있을까요? 0. 0, 1, 2, 4 끝. 괜찮아요? 자, 같아도 돼요. 물론 문제 조건에서 뭐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 그러면 0, 0 곱하는 거 안 돼요. 1, 1 곱하는 거 안 돼요. 2, 2 곱하는 거 안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 곱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같아도 X랑 Y가 같아도 상관없다. 오케이? 자, 필수예제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무한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무한집합이라는 거는 원소를 셀 수 없어요. 왜? 없어서?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아서 못 세는 거야? 없어서 못 세는 거 아니야. 없다라는 거는 이미 센 거예요. 이미 센 거야. 0개라고 이미 센 거예요. 무한집합, 너무 많은 거를 말하는 거죠. 1번. 무한집합 맞나요? 아니. 원소 몇 개 있죠? 4개. 4개 있죠. 1 넣으면 3이고, 2 넣으면 6이고, 3 넣으면 9, 4 넣으면 12. 이렇게 딱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요.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네. 유한, 무한. 6. 유한, 뭐 있어요? 그쵸. 공집합.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집합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했어요. 자,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기하분수.
무한집합. 이거 엄청나게 많죠. 뭐 기본적으로 2분의 3도 되고 3분의 4도 되고 4분의 5, 5분의 6, 뭐 끝도 없이 있죠. 분모가 1000도 되고 만도 되고 10억도 되고 1억 5천도 되고 되게 많잖아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집합이 되는 거고. 세 자리 자연수 무한집합. 셀 수 있어요? 모세. 못 세요? 제일 작은 거 100, 제일 큰 거 999. 셀 수 있죠. 자, 5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유리수래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유리수의 개수. 유리수라는 거는 분수 형태로 표현된 거를 다 유리수라고 하죠. 유리수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정수라고 하면 셀 수 있죠. 근데 유리수, 분수 형태로 된 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어요. 무한집합. 괜찮을까요? 성훈아 이해되세요? 아, 네. 소희 괜찮아요? 호진이 괜찮아요? 네. 자, A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요. N, A가 0이랍니다. 맞습니까? 맞다고요? N, A가 무슨 뜻이야? A라는 집합의 넘버, 원소의 개수. 아니에요. 0이 아니라 1이죠. 틀린 거고요. 2번, N. 얘가 1이래요. 맞나요? 몇이어야 돼요? 2 해야 돼요. 2. 하나, 둘. 집합 안에 원소가 하나, 둘. 얘가 아니라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3번. N. 0, 1, 2. 빼기. 1, 2. 얘가 1이랍니다. 자, 이거 몇이죠? 3. 3이요. 집합 안에 원소가 하나, 둘, 셋. 3개. 넘버 3개. 얘는 몇이죠? 2. 2. 3 빼기 2는 1. 1. 맞네요. 4번. (3보다) (5가) 큰 거 맞죠? 3보다 (5가) 크잖아요. 아니. 그래서 맞는 거잖아요. 아니. 왜 아니죠? 두 배기. 맞아요. 이거 원소의 개수예요. n 개수 한 개고 원소의 개수 한 개입니다. 그쵸? 같은 거예요. 이런 거에 혼란 오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얼마? 1. 이거 얼마? 0이죠. 공집합 원소 몇 개? 0개. 0개. 바로. 네. 자, 이거 몇 개? 1. 1. 이거 몇 개? 2.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는 4. 그래서 틀린 거죠. 괜찮을까요?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밑에 12번 한 번만 풀어보시죠.
2번. 12번. 예. 아직 하고 있는 중이군요.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했네요. 호진, 네. 호진스, 네. 뉴진스. 와. 서원아 다시 하라니까요. 아, 네. 자, A. NA라는 거는 A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50보다 작은 7의 배수, 7, 7에 49. 몇 개? 7개. 7개. 자, X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4래요.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몇 개 있어요? 0개 있죠. 자, 절대값 X가 4래요.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4.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7 더하기 0 빼기 2 하면 5라고 나오죠. 창피하군요. 요즘 마셨다 하는데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쉬죠. 제가요? 네. 싫어요? 하지 마요. 아니요, 할게요. 한 판? 얘들한테 어떻게 몇번 한판 하래요. 한 판? 호진이가 지면 쉬는 시간 없는 거예요? 싫어요? 하지 마요 그러면. 아니요, 저 준비됐어요. 알겠죠? 네가 지면 없는 겁니다. 네가 이기면 5분 동안 쉬는 거예요. 아 싫으면 하지 마요. 아, 준비됐어요. 스트로 있잖아요. 좋아요? 네. 괜찮죠? 얘들한테 괜찮네요. 물어봐야 돼요. 괜찮죠?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쉬었다 하죠. 자, 이번에는 이걸 할 거예요. 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이 있습니다. 원소 몇 개? 3개. 3개. NA는 얼마? 3. 유한집합, 무한집합? 유한집합. 자, 이 집합의 원소는 1과 2와 3. 이 3개가 있어요. 자, 이 집합의 원소 중 일부분만 가지고 올 거야. 자, 이게 빵이라고 생각해요. 이만한 커다란 빵이 있는데 이 빵 중에서 조금만 떼오는 거야. 조금만 떼오는 거야. 내가 조금만 배고파. 그러면 하나만 떼오는 거야. 조금 많이 배고파. 그러면 둘 다 떼오는 거야. 진짜 많이 배고파. 그러면 하나 다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의 일부분만 떼온다. 그래서 일부분. 그래서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빵이 이렇게 1, 2, 3이라는 원소 3개가 빵이 있는데 내가 배가 하나도 안 고파. 빵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 굳이 떼올 필요가 있나요? 떼올 필요 없죠. 자, 원소를 0개 떼온다. 그럼 영소를 하나도 떼오지 않았어. 그럼 원소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원소가 여기 1, 2, 3이 있는데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어. 네. 그럼 나한테는 원소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떼오지 않았어. 원소가 하나도 없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 한다?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 자, 이번에는 원소를 한 개만 떼올 거야. 그러면 1이라는 원소만 떼와도 되고 2라는 원소만 떼와도 되고
3이라는 원소만 떼와도 되죠. 이거는 선택이죠. 뭐 딸기잼 묻은 부분을 떼와도 되고, 아니면 땅콩크림이 묻은 부분을 떼와도 되고, 아니면 생크림이 묻은 부분을 떼와도 되는 거죠. 취향껏 하나만 떼우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난 조금 배고파서 두 개를 떼울 거야. 그러면 1과 2를 떼와도 되고, 아니면 1과 3을 떼와도 되고, 아니면 2와 3을 떼와도 되는 거죠. 자, 난 너무 많이 배고파. 그래서 다 갖고 와야지. 그래서 원소 3개를 몽땅 다 들고 와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들을 전부 다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집합이 1, 2, 3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0개를 가져와, 1개씩만 가져와, 2개씩 가져와, 3개 몽땅 다 가져와. 이거를 다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몇 개? 8개. 그래서 이 부분 집합의 개수는 8개가 있습니다. 라고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B라는 집합이 있어요. B라는 집합은 1, 2, 3, 4, 5라고 돼 있습니다. 1, 2, 3, 4만 하죠. 자, 그럼 이거의 부분 집합을 셀 거야. 그럼 몇 개부터 떼울 수 있다? 한 개. 아, 연계. 0개부터, 무조건 0개부터예요. 0개부터. 0개 떼울 수 있고, 1개 떼울 수 있고, 2개 떼울 수 있고, 3개 떼울 수 있고, 4개까지 떼울 수 있죠. 원소가 4개 있으니까. 그럼 0개 떼운다라는 거는 공집합을 말하는 거고, 1개 떼우는 거는 1만 가져와도 되고, 2만 가져와도 되고, 3만 가져와도 되고, 4 1개만 가져와도 돼요. 자, 2개 떼운다 하면 1, 2를 가져와도 되고, 1, 3을 가져와도 되고, 1, 4 데려와도 되고, 2, 3 데려와도 되고, 2, 4 데려와도 되고, 3, 4 데려와도 되죠. 3개를 데려온다. 1, 2, 3 데려와도 되고, 1, 2, 4도 되고, 2, 3, 4도 되죠. 또 있죠? 1, 3, 4까지. 원소 4개 데려온다. 그러면 전부 다 쓰면 됩니다. 1, 2, 3, 4. 자, 그럼 원소가 1, 2, 3, 4. 4개가 있었는데,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개. 와, 이거의 개수는 16개가 됩니다. 갑자기 좀 확 많아졌죠? 그러면 C라는 집합은 1, 2, 3, 4, 5, 5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까지. 그래서 쭉 다 쓰면 되죠. 되게 많이 나오겠죠.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와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다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박한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신박한 방법 무엇이냐? 자, 1이라는 원소는 선택권이 2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가 있어요. 선택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2가지가 있어요. 2라는 원소도 선택이 2가지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3이라는 원소도 선택권은 2가지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야. 예를 들면 2 1개만 데려왔어요. 2 1개만 데려온 거는 1은 안 쓴 거를 선택한 거고 2는 사용하는 걸 선택한 거고 3은 안 쓰는 걸 선택해서 얘가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13. 13이라는 거는 1은 선택하는 거를 했고 2는 선택 안 하는 걸로 했고 3은 선택하는 걸로 해서 13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는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2가지, 2라는 원소도 선택권이 2가지, 3이라는 원소도 선택권이 2가지.
2 곱하니까 8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원소가 4개 있어. 그럼 1은 선택권이 쓰는 거 안 쓰는 거, 2도 쓰는 거 안 쓰는 거, 3도 쓰는 거 안 쓰는 거, 4도 쓰는 거 안 쓰는 거. 이거 2가지. 2도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그래서 16개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2를 몇 번 곱하면 돼요? 5번 곱하면 돼요. 그럼 2를 5번 곱했다? 32.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얘는 2의 3승이잖아요. 밑은 2야. 지수는 원소의 개수야. 얘는 2가 4개 있으니까 2의 4승이죠? 밑은 2야. 지수, 원소가 4개 있으니까 지수가 4승이 되는 거야. 밑은 2야. 5개 있으니까 지수가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그게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이해되십니까? 이게 부분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원래 집합에서 일부분을 떼와서 만드는 거야. 일부분을 떼와서 만드는데 몇 개부터? 0. 다시 몇 개부터? 0개부터 떼와. 얘도 0개부터 떼왔고, 얘도 0개부터 떼왔고, 얘도 어디 갔어? 안 썼네. 얘도 0개부터 떼올 거고. 그럼 0개 떼온다라는 거는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집합? 공집합이야. 그럼 원소가 2개 있던, 4개 있던, 5개 있던, 100개 있던, 아니면 1개만 있던 공집합은 다 들어가는 거죠. 왜? 항상 몇 개부터 떼올 거니까. 0개부터 떼올 거니까. 0개 떼온다라는 거는 공집합인 거고, 그럼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부분 집합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항상 들어가는 거야. 0개부터 떼우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부분 집합이라는 것, 부분 집합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할 거고요. 자, 숙제는 개념원리 16쪽까지 하시면 되고요. 16쪽 스텝 1까지 하세요. 16쪽 스텝 1까지 하시면 되고요. RPM은 유형 5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유형 5번까지. 유형 5번까지 하시면 돼요. 소위 어디까지라고요? 유형 5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